어제 그 발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그러한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한 공약을 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많은 그런 논란 속에서 장관 취임한 이후로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사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김진수 포커스. 오늘은 어제 발표한 2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주택 정책에 어찌 보면 25번째의 그런 발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35번째 이상 아마 발표인 것 같은데요. 큰 주제별로 따지면 그래도 한 25번째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구로 따지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마지막 9회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타가 없었어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가 전혀 없는, 그리고 심지어 겨우 포볼로 1루 주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병살타를 쳐가지고 다시 주자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실패한 주택 정책을 그동안 25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잠깐 주택시장이 좀 소강 내지는 약보합 장세로 가는 듯 싶더니 바로 계단식에 상승하는 이러한 랠리를 어찌 보면 계속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했었죠. 이것은 국민들이 이후에 그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주거 고통, 또 경제적 불평등을 또 조장한 그런 거죠. 이 주택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권이나 수도권은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보다 자산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것은 서울 시민이나 좀 소위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소위 말해서 담합해서 가격을 오른 게 아니라 정부가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정부의 실패가 결국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면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정부를 일부러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 주택 가격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오히려 주택 공급을 그동안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은데 그 공급자들한테 세금을 더 과세를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공급하는 좀 주택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금을 이 매수자들한테 떠넘겨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경제 기본 원리다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그러면 집값도 오른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청와대에 있는 고위층이나 특히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들은 알 텐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부러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서 지금 이 정부는 서민 대중들의 정권이다 라고 하는, 이를테면 그 민주당 대표가 20년 그 이상의 장기 집권 프로그램 이거의 연장선이 아닌가는 어떤 비판을 저는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요. 참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주택 정책 실패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해져서 상당히 우울한 시절을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워서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판단해서 2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서울에 약 32만 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61만 호, 그리고 5대 광역시 등에 약 22만 호 이렇게 공급하고, 그 중에 이제 70에서 80% 정도를 공공 분양을 하고, 또 약 30%에 대해서는 공공 자가 또는 공공 임대, 이걸 혼합해서 공급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뉴딜 추진을 통해서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 즉 사회 서비스, 어떤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고 혁신적인 공간도 연계해서, 그리고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소위 말해서 주거 뉴딜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인 주택 공급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신개발 모델을 도입하고, 특히 도시정비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이걸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더 나아가 이런 틀 속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과용 택지를 개발하겠다. 다시 말해서 역세권이나 또는 이제 준공업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역을 개발해서 순수한 증가가 있는 그런 신규 과용 택지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구도심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또는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으로 시행해서, 이럴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절차도 좀 단축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실행력을 좀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곳, 다시 말해서 구역 지정이 안 된 것들이죠. 이것은 이제 소규모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있는 거지요. 예, 그걸 좀 활성화하겠다. 또 공공택지를 수도권이나 광역 지방도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15개 정도의 신규 지정을,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순 공급을 더 하겠다. 그리고 단기 주택을 확충하는데 주택이 아닌 것들, 비주택이죠. 주택이 아닌 것들을 리모델링 하거나 또 매입 임대를 확대한다든가, 그래서 전세 대책, 지금 전세 대란 정도가 지속되고 있죠. 이런 전세 대책을 좀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연구자로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주택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